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작계전에서 수풍 정계의 우물물은 우물 밖으로 나와서 만물을 먹여 살리니 그 도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물이 만물을 먹이려면 먼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의 수맥을 찾아야 하고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풍 정계는 목표에 집중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수인 우물이 더러워지거나 흐려지면 마실 수 없습니다. 우물이 오염되지 않게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보수해야 하므로 수풍 정계 다음으로 변화를 말하는 테카 혁계로 받습니다. 수풍 정계는 주로 기존의 것을 고쳐서 쓰는 것이라면 테카 혁계는 기존의 것, 즉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9번 테카 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번 테카 혁계의 괴상은 외계의 택계는 연못의 물이니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계의 리계는 불이므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불을 끄려고 하고 불은 물을 말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상대를 고쳐서 변화를 시키고자 함이니 괴의 이름이 테카 혁계입니다. 혁은 소의 가죽을 벗겨 뜨거운 가마솥에 푹 삶아 가공하면 우리가 요긴하게 쓰는 가죽입니다. 이렇듯 혁은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49번 테카 혁계의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말씀하시기를 혁은 이일이라 내부하리니 원영코 이정하야 회의망하니라. 혁은 이미 날이라야 이에 믿어 하리니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루어서 뉘우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테카 혁계의 이 일은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날이고 혁명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날 일은 리계인 오전에서 택계인 오후를 뜻합니다. 중요한 날의 하루 동안의 시간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받아들여질 때 다소 혁명이라는 과격한 상황이 벌어져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은 외호계인 건계에서 비롯되는데 하늘이 돕는 일입니다. 이 정은 사람의 일로 사람이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할 수 있으니 혁은 낡은 폐단을 버리고 새롭게 하니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왕의 단사를 공자께서 단왈 혁은 수화이 상식하며 이녀이 동고후대 기지불상득이 왈혁이라. 이 일 내부는 혁이 신지라. 문명 이열하야 대형 이정하니 혁이 당할세 기회의 내망하니라. 천지이 혁이 사시이 성하며 탕무이 혁명하야 순호천이 응호인하니 혁지시이 대의제라. 단에 가로되 혁은 물과 불이 서로 쉬게 하며 두 여자가 함께 거처하되 그 뜻을 서로 얻지 못함이 혁이라. 이 일 내부는 고쳐서 믿어움이라. 문명하고 기뻐하여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고쳐서 마땅함에 그 뉘우침이 이에 없어지느니라. 천지가 고쳐서 사시가 이루어지며 탕과 무가 혁명해서 하늘에 순종하고 백성에게 응하니 혁의 때가 크도다 하셨습니다. 혁은 수화이 상식하면은 하늘의 운행으로 리계의 오전에서 택계의 오후로 넘어가듯이 태양의 에너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녀이 동고 호대는 음효가 주요이므로 두 여자로 말합니다. 외계의 택계는 빵끝 웃는 소녀의 상이고 내계의 리계는 중녀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두 여자가 한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기지불상득이 왈혁이라는 언니 위에 소녀가 있으니 집안의 서열, 즉 위계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은 서열 체계를 바르게 하고자 함을 뜻합니다.
또한 딸들은 각자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서 서로 다른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니 그 뜻이 같을 수 없고 서로 같이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일 내부는 혁이 신지라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얻으면 혁신할 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하여 단행해야 합니다. 혁신은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문명이 열하야는 문명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전됩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나은 삶으로 개선됨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혁을 문명화되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정 한의에서 대형이란 하늘의 크고 형통함으로써 혁을 하는 것입니다. 큰 대는 클 원과도 같은 뜻으로 외호계의 건계에서 비롯됩니다. 혁명이나 혁신은 반드시 하늘도 도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은 바르게 혁하는 것입니다. 혁이 당할세는 혁신할 때 혁신은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가 낡아서 새롭게 해야 될 때 혁명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회인의 망한이라는 마땅한 게 이루어진 혁신은 후에마저도 곧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지이 혁이 사시이성 하면은 하늘과 땅의 운행으로 사시사철을 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해의 계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탕무의 혁명하야는 하나라의 거람과 은나라의 주왕은 포악한 정치로 날로 백성의 원망이 높아지자 탕과 무왕은 군사를 일으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을 혁명의 큰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호천이 응호인 한이는 혁명을 하려면 하늘의 뜻에 따르고 백성의 뜻에 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혁지시의 대의제라는 혁명은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돕고 사람이 응하고 마땅한 때가 되었을 때 혁명하는 것이니 혁명의 때가 큰 것입니다. 복희시의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택중 유하의 혁이니 군제 이하야 치력 명시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목 가운데 불이 있는 것이 혁이니 군자가 이로써 책력을 다스리고 때를 밝히느니라 하셨습니다. 금수는 차갑고 목화는 뜨겁니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과 무가 혁명을 한 뒤 역법과 정령, 예학을 고쳐서 민심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혁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군자는 때를 아는 사람이니 1월 성신의 도수를 헤아리고 사시의 순서를 살펴서 계절의 때를 밝히는 것이 책력을 다스리는 의미입니다.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